눈 속에서 핀 붉은 꽃을 찾아와야 자네 집안이 살 것일세. 자네, 올겨울 눈 속에 핀 꽃을 꺾어야 팔자가 피겠어. 박칠성은 약초 보따리를 내려놓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읍내 장터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떠돌이 노승이 그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해진 승복에 먼지투성이 삿갓을 쓴 노승의 눈빛만은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칠성이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지만 노승은 그의 송금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송금을 보게. 생명선은 가늘고 재물선은 끊겼지만 여기 이 붉은 점 보이나? 기인을 업어와야 집안이 산다네. 눈 속에 꽃을 꺾지 못하면 자네 평생 가난 귀신과 동거할 팔자야. 눈 속의 꽃이라니 한겨울에 무슨 꽃이 핀단 말이오? 노인장, 술이라도 드셨소? 칠성이 팔을 빼려 했지만 노승의 소나기는 쇠줄처럼 단단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중 또 나타났네. 박칠성이 당했구만. 허허. 노승은 주변의 비웃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의 관상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북두칠성이란 이름답게 7개의 고개를 넘어야 복이 온다네. 하지만 그 첫 고개는 눈보라 몰아치는 산길일 것이고 거기서 붉은 꽃을 꺾지 못하면 자네 어미는 이번 겨울을 못 넘길 걸세. 그 순간 칠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병든 어머니 하만댁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칠성의 손을 놓았습니다. 명심하게. 꽃을 꺾으려 하지 말고 꽃을 업어오게. 그것이 자네가 살 길이야. 잠깐, 노인장, 그게 무슨 소리요? 칠성이 다급히 물었지만 노승은 이미 장터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다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젠장! 허튼 소리로 사람 놀라게 하고! 칠성은 투덜거리며 다시 약초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어미가 이번 겨울을 못 넘긴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박칠성, 올해 32살.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산에서 약초를 캐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효자 소문은 읍내에 잦아있지만 가난한 약초꾼에게 딸을 시집보낼 집안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내다 팔았지만 값은 형편없었습니다. 박서방, 이게 고작이오. 오늘 물건 질이 별로인데. 죄송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좋은 약초를 구하기가. 에이, 그럼 값을 깎아야지. 이거 석푼에 가져가겠소. 석푼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싫으면 다른 데 가서 팔아보시구려. 칠성은 결국 헐값에 약초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주머니를 만져보니 동전 몇 잎이 덜렁거렸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머니 약값도 대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칠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산비탈에 다다르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땔감마저 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누워 계시던 하만댁이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모의 얼굴은 병색으로 누렇게 뜬 상태였습니다. 칠성아, 오늘은 약초가 잘 팔렸니?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칠성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만댁의 흐린 눈은 아들의 거짓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내가 얼마나 고생인지. 차라리 이 애미가 빨리.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칠성이 다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제대로 지피지 못해 방안이 냉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칠성은 얼른 마당으로 나가 땔감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쌓아둔 나무따는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동안에도 노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 속에 꽃을 꺾어야 팔자가 핀다. 귀인을 업어와야 집안이 산다. 허튼 소리에 불과해. 한겨울에 무슨 꽃이 피겠어. 칠성은 중얼거리며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승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미가 이번 겨울을 못 넘긴다. 땔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머니께 미음을 끓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함한댁은 몇 술 뜨시다가 그만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어머니, 조금만 더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함한댁은 숟가락을 힘없이 내려놓으며 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열에 들뜬 탓인지 눈빛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부르는 대신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상도 하지. 갑자기 왜 그 맛이 떠오르는지 원. 칠성은 어머니의 입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생전 이맘때쯤이었지. 산속을 헤매다 따다 주었던 그 산딸기 말이다. 입안에 넣으면 눈 녹듯이 시원하고 달콤했었는데 목이 타서 그런가. 그게 참 먹고 싶구나.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은 살을 내는 듯한 섣달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함한댁은 이내 피식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노망이 났나 보지. 이 엄동설 안에 산딸기 타령이라니. 쯧쯧,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함한댁은 스스로를 나무라듯 웅얼거리고는 다시 돌아 누우셨습니다. 그저 스치듯 내뱉은 푸념이었지만 이불을 덮어드리는 칠성의 손끝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쉰 목소리가 칠성의 가슴 깊이 박혀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은 노승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눈 속의 꽃. 귀인을 업어와야 집안이 산다. 혹시 저 노승이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저 말대로 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새벽녘 칠성은 결심했습니다. 산딸기는 없겠지만 혹시 모릅니다. 깊은 산속 어딘가에 기적처럼 남아있는 열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없더라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칠성은 지게와 도끼 그리고 밧줄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께는 약초를 캐러 간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함한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곧 돌아오겠습니다. 칠성은 초가집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눈물을 참으며 산길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을씨년스럽게 불어왔습니다. 머지않아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노승의 말대로 눈 속에 꽃이 있을까? 아니, 적어도 어머니를 위한 무언가를 찾아야 해. 칠성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노승의 예언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이 허튼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늘이 내린 계시인지 그것은 오직 운명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한겨울에 사는 생명을 거부하듯 냉혹했습니다. 칠성은 미끄러운 낙엽과 앞길을 가로막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찾으러 산을 오르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리석은 짓이었으나 병든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면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이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셨던 걸까? 혹시 나만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라도 있는 걸까? 희망을 품고 산을 올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산딸기는커녕 마른 열매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바위에 앉아 얼어붙은 주먹밥을 모래 씹듯 삼키며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노승의 말은 허튼 소리였고 한겨울 눈 속의 꽃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내 시야를 가릴 만큼 굵은 눈송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눈보라를 만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칠성은 서둘러 하산하려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결에 실려온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오지의 사람의 목소리라니. 혹시 산귀신이 사람을 홀리는 것은 아닐까 망설여졌지만 만약 정말 조난당한 이가 있다면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눈보라 속으로 소리가 들린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무언가에 걸려 멈춰 선 그는 그것이 나뭇가지가 아닌 사람의 팔이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눈더미를 파헤쳤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치마폭을 꽃처럼 펼친 채 한 여인이 얼음 조각처럼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도는 그녀의 얼굴은 고귀한 신분을 증명하듯 단정했습니다. 다행히 코끝에서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칠성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감싸고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여인이었지만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한 생명을 짊어진 무게는 천근만근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근처 바위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동굴 안쪽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쳤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작은 불씨가 일었고 이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이 동굴벽을 주황색 온기로 채웠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신발을 벗기고 얼음장 같은 발을 자신의 가슴팍에 넣어 녹였습니다. 자신의 입김을 불어 여인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기를 한참, 마침내 여인이 낮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등을 밀어 올렸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인은 칠성을 빤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옥분으로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첩으로 팔려가던 중 가마에서 뛰어내려 산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배웠습니다. 눈 속에서 길을 일거든 북쪽 하늘을 보라고 북두 칠성이 밝게 빛나는 곳에 제 목숨을 구할 칠성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장터 노승의 예언, 어머니의 산딸기 소동,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칠성까지 모든 기묘한 우연이 정교하게 짜인 운명의 실타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꺾어온 것은 산딸기가 아니라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사람 꽃이었던 것입니다. 동굴 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사나웠으나 모닥불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유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칠성의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함한되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아, 무슨 일이냐? 밤새 어디 있었던 게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보라를 만나 산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칠성이 황급히 사과하려는데 함한되게 시선이 칠성 뒤의 옥분에게로 향했습니다. 병든 노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가씨는 어머니, 이분은 이옥분 낭자라고 하십니다. 산에서 조난당하신 것을 제가 구해 모시고 왔습니다. 잠시 우리 집에서 쉬시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분은 함한댁을 향해 공손히 절했습니다. 어르신, 송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이고, 무슨 말씀을. 어서 들어오게나. 함한댁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칠성아, 어젯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는 꿈을 말이다. 어머니, 그 선녀가 말하길 북쪽 하늘의 별을 따라 귀인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 귀인이 바로 이 아가씨인 게로구나.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저도 똑같은 꿈을. 그래, 그래.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다. 함한댁은 옥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옥분 낭자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그래, 그래. 어서 들어오게나. 함한댁은 직접 일어나 옥분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혼자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함한댁은 자신의 이불을 펴며 옥분에게 권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누워서 쉬게나. 얼마나 힘드셨겠어.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어찌 어르신의 자리에. 아니야. 아가씨가 바로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귀인이야. 귀인을 푸대접할 수는 없지. 함한댁의 고집의 옥분은 결국 이불에 앉았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아, 예, 어머니. 내가 어제 먹고 싶다던 산딸기 말이다. 칠성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산딸기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한댁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구나. 이렇게 복덩어리가 들어왔는데 무슨 산딸기가 필요하겠니? 하늘께서 산딸기 대신 더 큰 선물을 주신 게야. 칠성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승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산딸기를 찾으러 간 것이 결국 옥분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미음이 끓자 칠성은 어머니와 옥분에게 한 그릇씩 드렸습니다. 옥분은 미음을 조심스럽게 떠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는 언제든지 대접할 수 있네. 편히 생각하고 있게나. 함한댁의 말에 옥분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치를 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칠성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칠성은 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북두 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은 별자리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칠성의 집에 머물며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함한댁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입니다. 기침도 멎었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집안일을 도우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옥분은 비록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살림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적은 식량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남은 천조각으로 옷을 기워주었습니다. 칠성의 해진 두루마기를 꿰매주고 함한댁의 버선을 입어주었습니다. 옥분 아가씨, 솜씨가 정말 좋구먼. 별 말씀을요. 친정에서 배운 것을 조금 하는 것뿐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가씨는 손끝에 복이 있어. 아가씨 손을 거친 물건들이 모두 새 것처럼 변하잖아. 함한댁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이 손질한 물건들은 정말로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 약초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초가 잘 팔렸습니다. 주머니에는 전에 비해 2배나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함한댁과 옥분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다가가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칠성아, 앉거라. 예, 어머니. 칠성이 마루에 앉자 함한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예, 옥분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으면 어떻겠니? 칠성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옥분도 고개를 숙였지만 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아가씨도 갈 곳이 없고 너도 아직 장가를 못 갔잖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니? 하지만 옥분 낭자는 양반가의 딸이시고 신분이 뭐가 중요하니? 사람이 중요하지. 게다가 아가씨도 이제 의지할 곳이 없잖아. 함한댁은 옥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칠성이가 배운 것은 없지만 마음씨는 착하답니다. 또 효자이기도 하고요. 아가씨가 싫지만 않다면 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따뜻한 집을 제공해주신 은혜,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가씨, 칠성 선생님께서 만약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겠습니다. 옥부는 칠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옥분을 본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명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옥분 낭자께서 저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삼는 것이 후회되지 않을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꿈에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두칠성을 따라가면 살 길이 있다고. 선생님이 바로 제가 따라야 할 그 별입니다. 함한댁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다. 그렇게 칠성과 옥부는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칠성과 옥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혼례보다 서로의 마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혼례를 치른 그날 밤 옥부는 칠성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부인. 칠성은 아내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약초를 아십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병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자 저는 직접 약초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양반과 교수가 약방을 드나드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지만 어머님을 살리고 싶은 일념으로 약방 할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배운 지식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도우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처럼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의 그 마음씨 하늘이 알 것이오. 이 여인은 단순히 구원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이 집안을 일으킵시다. 칠성이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도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노승의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눈 속에 꽃을 꺾었고 귀인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한댁에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7개의 고개를 넘어복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혼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칠성의 집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 산에서 캐온 약초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질 방식은 칠성과 달랐습니다. 서방님, 이 약초는 그냥 말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소? 부인. 뿌리 부분을 먼저 삶아서 말려야 약효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들은 따로 모아두었다가 가루로 만들면 좋습니다. 옥부는 어머니의 병환 때 배운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약방을 드나들며 익힌 약초 지식이 이제 가족을 살리는 미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오? 나는 평생 그냥 말려서 팔았는데. 예, 약재상들이 손질이 잘 된 약초에는 더 높은 값을 줍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옥부는 약초를 세심하게 분류하고 손질했습니다. 뿌리는 삶아서 말렸고 잎은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정리했습니다. 장날, 칠성이 옥분이 손질한 약초를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약초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손질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아내가 좀 손을 봤습니다. 아내, 박서방이 장가를 들었소. 그것도 약초를 아는 사람과.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허허,
이 정도 품질이면 값을 더 쳐드릴 수밖에 없소. 평소 값의 2배를 드리겠소. 칠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약초인데 손질만 달리했을 뿐인데 값이 2배가 되다니. 집에 돌아와 칠성이 신나서 이야기하자 옥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방님. 무슨 말이오? 서방님의 이름이 칠성이시지요? 북두칠성처럼 7개의 고개를 넘는 장사를 합시다. 7개의 고개. 예. 우리 마을에서 시작해서 7개의 고개를 넘어 다른 마을까지 장사를 확장하는 겁니다. 각 마을마다 특산물이 다릅니다. 이것을 사서 저것으로 바꾸면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칠성은 옥분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한 곳에서만 장사했는데 옥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미천이 필요하지 않소? 지금 번 돈을 모아서 차근차근 시작합시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요. 옥분의 조언대로 부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항아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있는 하얀 뿌리였는데 본 적이 없는 약초였습니다. 집에 가져와 옥분에게 보여주자 옥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산삼입니다. 산삼이라고? 예, 아버님께서 예전에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삼 한 뿌리면 1년치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신중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팔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약재상에게 바로 팔면 헐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한양까지 가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한양에는 부자들이 많고 산삼을 제값에 사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양, 그곳까지 가려면 7개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바로 서방님 이름처럼요. 칠성은 옥분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산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좋소. 함께 갑시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서방님 혼자 다녀오십시오. 혼자서? 예. 앞으로 큰 장사를 하려면 서방님께서 직접 길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양까지 가는 길을 익히십시오. 옥부는 칠성에게 자세한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거쳐야 하는지, 어느 주막에서 쉬어야 하는지, 심지어 조심해야 할 고개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서방님, 특히 3번째 고개인 도적고개는 조심하십시오. 산적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합니다. 알겠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옥부는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부적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주신 부적입니다. 제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인데 이것이 저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서방님도 지니고 다니십시오. 칠성은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산삼을 품에 안고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이었지만 칠성은 익숙하게 올랐습니다. 두 번째 고개도 무사히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 도적고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옥분이 말한 대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절벽이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3명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이봐, 거기서! 산적이었습니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진 것 다 내놔!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산적 하나가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뒤로 물러났지만 곧 절벽에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지? 산삼을 빼앗기면 그 순간 칠성은 품속의 부적 주머니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산적이 칼을 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짓들이야?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관복을 입은 관리 일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군이다! 도망쳐! 산적들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신가? 예, 감사합니다. 이 고개는 원래 산 적이 많네. 조심하시게. 관리 일행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칠성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인이 준 부적 덕분일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칠성은 부적 주머니를 꺼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주머니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고개들도 무사히 넘었습니다. 일주일 후 칠성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엄청났습니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칠성은 압도당한 채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옥분이 알려준 대로 칠성은 약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큰 상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시나요? 저 산삼을 팔러 왔는데요. 산삼, 보여주시지요. 칠성이 조심스럽게 산삼을 꺼내자 상회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호, 이것은 품질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디서 캐신 겁니까? 지리산 깊은 곳에서 캤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값을 쳐드릴 수 있습니다. 은 50냥 어떻습니까? 칠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 50냥이면 1년치 생활비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이 정도 산삼은 흔치 않습니다. 제가 좋은 곳에 팔 수 있으니 그 값을 드리는 겁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은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거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칠성은 며칠을 머물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옥분의 조언대로 각 마을의 특산물과 값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한양에서 비싼 물건들을 몇 가지 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마을에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옥분과 함한댁은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부인, 어머니, 칠성은 은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방님. 이 돈으로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합시다. 7개의 고개를 넘는 상단을 만드는 겁니다. 상단이라니? 예, 각 마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직접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옮기게 하는 거지요. 칠성은 옥분의 큰 그림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인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좋소. 당신을 믿고 따르겠소. 부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이 굴러들어왔고 그 옥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약초꾼 칠성의 집안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7개의 고개를 넘는 장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시련과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옥분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칠성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오? 부인,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올해는 물을 조심하라고, 특히 배를 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칠성은 옥분의 꿈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도 꿈에서 북두 칠성을 따라가라는 계시를 받았고 그것이 자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승의 예언도 하나하나 들어맞지 않았습니까? 알겠소. 조심하겠소. 하지만 며칠 후 칠성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양에서 주문받은 약재를 보내야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백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 형님, 이번에는 매로 가시지요. 육로로 가면 보름이 걸리지만 배로 가면 사흘이면 됩니다. 장사 동료인 왕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왕배는 칠성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장사 경험은 더 많았습니다. 최근 칠성의 상단이 커지자 동업을 제안해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나는 육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형님, 시간이 돈입니다.
한양 약재상 주인이 급하게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늦으면 다른 상단에게 주문이 넘어갑니다. 왕배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칠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옥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급해도 배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부인,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우리 상단이 한양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옥분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와 타협을 하시지요. 서방님은 육로로 가십시오. 왕배 씨가 배길이 빠르다고 우기면 그분 혼자 배로 가시게 하고요. 왕배만 배로 보내라는 말이요? 예. 화물의 절반은 왕배 씨가 배로 싣고 가고 나머지 절반은 서방님께서 육로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칠성은 옥분의 지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하나의 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칠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칠성은 왕배를 만나 제안했습니다. 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자네는 배로 가고 나는 육로로 가는 거야. 화물을 나눠서 운반하면 위험도 줄고 혹시 한쪽이 늦더라도 다른 쪽이 제때 도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형님은 왜 육로를 고집하십니까? 아내의 권유네. 올해는 물길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 왕배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형님! 부인께서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물길이 좋지 않다니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순하고 물결도 잔잔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형님, 너무 조심하시는 것도 장사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형님께서 그리 원하신다면 저는 배로 가겠습니다. 사흘 후에 한양에서 뵙지요. 왕배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배에 화물을 실었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조심해서 가게나. 형님은 육로로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먼저 가서 약재상 주인을 만나 놓겠습니다. 왕배의 배가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습니다. 칠성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의 말이 맞기를 바라지 않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칠성은 육로를 택했습니다. 비록 시간은 더 걸리지만 옥분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7개의 고개를 다시 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은 순조로웠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산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막에 들렀을 때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강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무슨 소문입니까?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강물이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배 몇 척이 출발을 미뤘다더군요. 칠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왕배가 탄 배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혹시 그 배들 중에 한양으로 가는 배도 있었습니까?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칠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둘째 날 칠성은 더욱 빠르게 걸었습니다. 한양에 빨리 도착해서 왕배의 안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칠성은 한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가로 가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풍랑으로 배 세 척이 뒤집혔다던데 사람들은 다 구했대. 일부는 구했다는데 화물은 다 물에 잠겼다더라. 칠성은 급히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뒤집힌 배 중에 약재를 실은 배도 있었습니까? 약재? 아, 맞아요. 한 척이 약재를 가득 실었다가 통째로 물에 잠겼다고 들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근처 마을 의원한테 있을 겁니다. 칠성은 급히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의원 집 앞에는 물에 젖은 짐들이 널려 있었고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배야, 왕배야. 칠성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왕배가 보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목숨은 건진 상태였습니다. 형님. 왕배는 칠성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형님과 형수님 말씀을. 다친 데는 없나?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물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칠성은 왕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물은 괜찮네. 자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다행히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형님, 제 욕심 때문에 그 귀한 약재들이. 내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왔어. 약재상에 납품할 수는 있을 거네. 왕배는 놀란 표정으로 칠성을 쳐다봤습니다. 형님께서 융으로. 부인의 지혜 덕분이네. 부인이 위험을 나누자고 했지. 덕분에 우리는 최소한 절반은 지킬 수 있었네. 왕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자만심이 큰 화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만약 칠성의 부인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화물을 잃었을 것입니다. 형님, 형수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칠성은 왕배를 돌보고 자신이 가져온 약재를 약재상에 납품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칠성의 신의에 감동했습니다. 박서방, 어제 풍랑 소식을 듣고 걱정했소이다. 혹시 화물을 모두 잃은 것은 아닌지. 절반은 건졌습니다. 약속한 양의 절반이지만 품질만큼은 보증합니다. 박서방의 그 신에 잊지 않겠소. 다음에는 더 큰 주문을 하겠소. 칠성은 약재상과의 거래를 마치고 왕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배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칠성의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옥부는 왕배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재를 다려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왕배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지요. 형수님의 그 꿈이 정말 신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셨습니까?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병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살리고 싶어서 약초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양반과 교수가 약방을 드나드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그 과정에서 약초를 아는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약초뿐만 아니라 자연의 징조를 읽는 법도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물의 기운,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법을요. 그래서 물을 조심하라는 것을 아셨군요. 예. 그날 밤 꿈에서 아버님을 뵌 것도 사실이지만 낮에 하늘을 보니 기운이 이상했습니다. 맑은 듯하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그런 날은 물길이 위험합니다. 왕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앞으로는 형님과 형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되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칠성 상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풍랑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 신에 있는 상단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배는 칠성과 옥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더욱 충실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함한댁은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칠성도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영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승의 예언이 또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옥부는 정말로 칠성의 집안을 살리는 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고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시련과 더욱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북쪽 군영에 납품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배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그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군영 납품이라니? 예, 북쪽 변방의 군영에서 약재와 건어물을 대량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계약을 따낸다면
우리 상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칠성은 옥분과 상의했습니다. 옥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북쪽 길은 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 같이 가시겠소. 부인,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서방님과 왕배 씨가 다녀오십시오. 제가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옥분은 밤새 군영에 필요한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약재가 필요한지, 어떤 품질이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배운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 특히 이 지혈제는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약재니까요. 알겠소. 부인, 칠성과 왕배는 짐을 가득 싣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험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형님, 저기 뭔가 이상한데요? 왕배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길 한가운데 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무관 복장을 한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건 사람이 다쳤다! 칠성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사내는 여러 군데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고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이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지혈을 해야 해! 칠성은 짐에서 옥분이 준비해준 약재를 꺼냈습니다. 지혈제를 상처에 뿌리고 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 사람을 돕는 게 맞습니까? 왕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도. 칠성은 왕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왕배야, 자네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누가 구해주었나?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 왕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왕배야, 이 사람을 업자. 근처 마을로 데려가야 해. 예, 형님. 두 사람은 사내를 업고 가까운 마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1시간쯤 걸으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의원을 찾아야 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의원을 찾았습니다. 늙은 의원이 사내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렸고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성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의원은 한숨을 쉬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왕배는 밤새 사내를 간호했습니다. 옥분이 준비해준 약재를 다려 먹이고 상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형님, 우리 군영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약속 시간이. 시간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사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칠성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마을 의원입니다. 산길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사내는 칠성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셨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정무라고 합니다. 북방 군영의 중군장입니다. 칠성과 왕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군장이라면 상당한 직위였습니다. 산적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죽고 저만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힘이 다해 쓰러졌지요. 산적이라니. 요즘 이 일대의 산적 무리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조정에 보고는 했지만 아직 토벌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무는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칠성이라고 합니다. 박칠성,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정무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군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쉬십시오. 저희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칠성과 왕배는 이정무를 일주일 동안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옥분이 준비해준 약재 덕분에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무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북방군영에 약재를 납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북방군영이라면 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정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영에서 은인을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아야 합니다. 사흘 후 칠성 일행은 이정무와 함께 북방 군영에 도착했습니다. 군영의 병사들은 이정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군장님, 살아계셨습니까? 산적의 습격으로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정무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내 목숨을 구해 주셨다. 최고의 예우로 모시도록. 군영의 책임자들이 모여 칠성을 맞이했습니다. 칠성이 가져온 약재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약재는 처음 봅니다. 저희 집사람이 직접 손질한 것입니다. 대단한 솜씨입니다. 이 약재라면 우리 군영에서 계속 거래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정무는 칠성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 이것으로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거래도 성사되었고. 아닙니다. 제가 조정에 보고하겠습니다. 박 선생의 상단을 관납 상인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관납 상인이라니요? 조정과 군영의 물자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만약 관납 상인이 되시면 박 선생의 상단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공식 상단이 됩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납 상인이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자격은 충분합니다. 품질 좋은 물품을 공급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은인이지 않습니까? 박 선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장군께서 건강하게 회복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선생, 선생님의 그 마음씨 하늘이 알 것입니다. 칠성은 군영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옥분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 노승의 말이 또 맞았소. 예? 귀인을 업어와야 집안이 산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부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정무 장군이었소. 옥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서방님의 마음씨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서방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군을 구하셨잖아요. 부인이 준비해준 약재 덕분이요. 우리 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함한댁이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정무의 추천서가 도착했습니다. 조정에서 칠성 상단을 관납 상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인, 우리가 관납 상인이 되었소. 정말입니까? 칠성과 옥부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함한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왕배도 감격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형님을 따라온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성 상단은 단순한 약초 장사꾼이 아니라 조정에서 인정하는 공식 상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도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관납 상인이 된 칠성 상단에게는 더욱 큰 기회와 책임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사장. 한양의 약재상 주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관납 상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칠성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상인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조정에서 인정한 상인이 어디 흔합니까? 칠성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내심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난한 약초꾼에서 관납 상인이 되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한양의 큰 객주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칠성의 관납 상인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상인들과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박 사장, 이제 큰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건어물과 약재의 군용 독점 납품권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칠성은 술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모두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특히 제 집사람의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부인께서도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약재를 손질하는 솜씨가 남다르다면서요. 예, 제 집사람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그때 이정무 장군이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중군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정무는 칠성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박 선생,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선생의 인품과 실력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정무는 칠성을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또 무슨 소식이십니까? 조정에서 박 선생에게 한양에 큰 상회를 차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정무는 문서를 꺼냈습니다. 종로 한복판의 이 땅을 박 선생께 하사합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이라면 한양에서 가장 비싼 땅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박 선생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칠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승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7개의 고개를 넘어야 복이 온다. 정말로 복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옥분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큰 상단을 꾸릴 수 있겠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이요. 부인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서방님의 선한 마음씨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함한댁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구나. 정말로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이야. 어머님. 이제 우리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칠성이도 출세했고 이 애미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석 달 후 종로의 칠성상회라는 큰 상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3층짜리 기와집이었고 약재, 건어물, 곡물, 비단 등 온갖 물건을 취급했습니다. 개업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정무 장군도 참석했고 한양에 이름난 상인들도 모두 왔습니다. 칠성상회의 개업을 축하합니다. 칠성은 개업사를 낭독했습니다. 저 박칠성은 원래 보잘것없는 약초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은혜와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의 지혜와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은 옆에 서 있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 칠성상회는 정직한 거래와 좋은 품질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칠성상회는 순식간에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상회가 되었습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정직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칠성상회에서 산 약재는 믿을 수 있어. 가격도 정직하고 속이는 법이 없어. 옥부는 상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샘솜씨와 경영수와는 탁월했습니다. 이 약재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부인, 값이 싸서 품질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상회의 명성이 달린 문제입니다. 옥분의 엄격한 품질 관리 덕분에 칠성상회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칠성상회는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7개의 고개를 넘어 전국을 아우르는 큰 상단이 된 것입니다. 칠성은 한양에 큰 기와집을 샀습니다. 함한댁을 모시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칠성아, 이 집이 너무 크지 않니?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습니까? 함한댁은 넓은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다니. 하늘이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옥분도 함한댁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큰 복이 올 겁니다. 내 덕분이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 세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칠성과 옥부는 부를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올해 흉년이라 굶주리는 백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곡간을 엽시다. 쌀을 나눠줍시다. 하지만 그러면 손해가. 손해가 아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요. 칠성상에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 주었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주었습니다. 칠성상에는 정말 대단해! 박칠성 사장은 살아있는 부처야! 칠성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 덕분에 상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가난한 약초꾼 박칠성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칠성과 옥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겸손했고 베풀었고 감사했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소?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서방님의 선한 마음씨 덕분이지요. 아니요. 부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 속에서 만난 그날의 기적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 큰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칠성상회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상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칠성과 옥부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었고 함한댁은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 또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눈 속에서 구한 이야기요. 함한댁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과 옥부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상회 일도 바빴지만 백성들을 돕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부인, 올해도 남쪽 지방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오. 그럼 그곳에 쌀과 약재를 보냅시다. 이미 준비했소. 내일 출발할 예정이오. 어느 봄날 칠성과 옥부는 오랜만에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서방님, 저기 보이십니까? 우리가 처음 살던 초가집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 집에서의 추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소. 두 사람은 마을을 걸으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 시절.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10년 전 장터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승이었습니다. 칠성에게 예언을 했던 그 노승. 부인, 저 노승이 옥분도 알아봤습니다. 칠성에게서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승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승은 그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구먼. 기다리고 있었네.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 박칠성 아닌가.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옥분 부인이시고. 칠성과 옥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승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을 했겠나. 노승은 껄껄 웃었습니다. 눈 속에 꽃을 꺾었고 기인을 업었고 7개의 고개를 넘었지.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고. 모두 노인장 덕분입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옥분도 함께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셔서. 일어나게 일어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다 자네들의 선한 마음씨가 이루어낸 것일세.
노승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 내 말 기억하나? 눈 속에 꽃을 꺾으라고 했지. 예, 기억합니다. 꽃을 꺾었으니 이제 그 향기를 세상에 나눠줄 차례네. 향기를 나눈다는 것이 자네는 이미 하고 있지 않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것이 바로 향기를 나누는 일일세. 칠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자네들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세. 눈 속에서 만난 그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네. 모두 정해진 운명이었지.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네. 할 일을 다 했으니. 떠나신다니요?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야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하네. 노승은 일어섰습니다. 칠성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노인장, 저희 집에 가십시다.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아니네. 나는 이렇게 떠도는 것이 좋네. 한 곳에 머무르면 내 할 일을 할 수 없지. 그럼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칠성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손을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네. 내게는 이 지팡이와 이 삿갓이면 충분하네. 그럼 무엇이라도 노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자네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이겨낸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걸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게.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네.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게.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일세. 명심하겠습니다. 노승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자네들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자네들의 자손 대대로 복이 이어지기를.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칠성과 옥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